요 맹랑한 녀석들, 니들이 가게에서 빈병 훔쳤지?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라면 사 먹으려고 길에서 주운 거란 말이에요. 추운 겨울 오후 한적한 골목에서 뜻밖의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두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해명하고 거친 말로 호통치는 상인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 순간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남자의 발걸음이 멈춰섭니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교차하는 시선들.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과연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도윤은 37살에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젊은 회장이라고 불렀지만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그가 19살 때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공장 점검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혼자가 됐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어른들은 회의실에서 복잡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도윤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작은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걱정하지 마. 삼촌이 다 도와줄게. 작은아버지 한기석은 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그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던 도윤에게 작은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로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지켰고 작은아버지는 늘 옆에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작은아버지가 조언을 해줬고 도윤은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삶은 여전히 외로웠어요. 30살이 되던 해 도윤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도윤은 별 생각 없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무정자증입니다. 자녀를 갖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도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작은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삼촌, 저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작은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회사 경영에 집중하자. 내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게 중요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을 꾸릴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외로웠어요. 그로부터 2년 후 도윤에게 또 하나의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재무부에 나연이라는 사원이 있었어요. 도윤은 우연히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나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도윤은 그 웃음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사원과 회장이라는 신분 차이가 있었지만 도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고 나연은 도윤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년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감사팀에서 회사 자금 횡령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나연의 계좌로 거액이 빠져나갔고 조작된 서류에는 나연의 서명이 있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연 씨, 이게 정말 당신이 한 일인가요? 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확실했습니다. 이사회는 나연을 고소하자고 했고 작은아버지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아, 이건 명백한 범죄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도윤은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어요. 나연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 앞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도윤은 결정을 내렸어요.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나가주세요. 나연은 도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 눈빛을 차마 마주할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나연은 다음날 회사를 떠났고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후로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일에만 매달렸고 감정을 철저히 숨겼어요. 9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결혼도 포기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를 냉정한 회장이라고 불렀지만 도윤은 그저 외로웠어요. 2025년 3월 어느 목요일 오후 도윤은 회의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 김 실장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회장님, 사무실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응.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차는 눈 덮인 서울 시내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성수동을 지나갈 때 도윤의 시선이 멈췄어요. 익숙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년 전 나연과 자주 걸었던 골목이었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 눈을 피해 이곳에서 만났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김 비서, 차 세워주세요. 네. 회장님? 여기서 내릴게요. 잠깐 걷고 싶어요.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성수동은 여전히 낡은 건물들이 많았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오래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으며 9년 전을 떠올렸어요. 도윤 씨,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나연이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집어 먹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그때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평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도윤은 한참을 걷다가 작은 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후 4시쯤 됐는데 시장은 한산했어요. 그때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도둑놈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한 남자가 두 아이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요새 빈병이 왜 자꾸 없어지나 했더니 바로 니들 짓이었구나.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남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안 훔쳤어요. 밖에 떨어진 것만 주웠어요. 떨어진 거? 거짓말하지 마. 내 가게 뒤에 쌓아둔 것도 가져갔잖아. 진짜 아니에요. 저희는 길에 버려진 것만 주웠어요. 여자아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 나이에 도둑질이야?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들은 삐쩍 말라 있었고 옷도 낡았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도윤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만하시죠. 남자가 돌아봤어요. 도윤은 정장 차림의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지나가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겁먹은 것 같아서요. 빈병값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1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남자는 수표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망설이다가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뭐? 그럼 이번엔 넘어가죠. 남자는 투덜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인 것 같았어요. 괜찮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아이들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밥은 먹었니?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점심부터 굶었어요.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 팔아서 컵라면 사 먹으려고 했어요.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먹고 싶은 거 있니? 뭐든 말해봐.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짜장면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짜장면 먹으러.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골목을 걸었습니다. 중국집은 시장 끝자락에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 삐뚤어진 채 매달려 있었고 입구는 좁았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훅 밀려왔어요. 여기 앉아. 도윤은 구석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자아이는 테이블 위를 손으로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저씨,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먹고 싶은 거 시켜. 도윤이 말하자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짜장면 2개요. 그것만? 네. 저희는 그거면 돼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 짜장면 2개와 탕수육 1접시를 주문했어요. 탕수육도 먹으렴. 여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오빠를 봤어요. 남자아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작게 인사했어요. 도윤은 두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자아이는 8살쯤 돼 보였고 여자아이도 비슷했어요. 얼굴이 닮아서 쌍둥이가 확실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하람이요. 차하람이에요. 남자아이가 대답했어요. 여자아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하늘이에요. 하람이와 하늘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도윤이 웃자 아이들도 수줍게 웃었어요. 잠시 후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고 면을 휘휘 저었어요. 많이 먹어. 도윤이 말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짜장면을 입에 넣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는지 정신없이 먹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하람이 짜장면을 먹기 전에 식탁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손등으로 2번, 짧게 두드렸어요. 도윤은 그 동작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부터 똑같은 버릇이 있었어요. 밥을 먹기 전에 손등으로 식탁을 2번 두드리는 버릇. 아버지가 고치라고 몇 번이나 혼냈지만 도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 무의식 중에 그 동작을 했어요. 도윤은 하람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우연이겠지.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짜장면을 다 먹고 탕수육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입 주변에 소스가 묻자 손으로 입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하늘의 손목에 멈췄어요. 손목 안쪽에 작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별 모양이었어요. 연한 갈색으로 손목 안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반점이었어요. 아버지도 같은 반점이 있었고 할아버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었어요. 도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버릇도 똑같고 반점도 똑같았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였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나는 무정자증이야. 병원에서 분명히 진단받았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도윤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하람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도 배고플 텐데. 하람은 짜장면 그릇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도 오빠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빠 울지 마.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자. 도윤은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람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럼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자. 볶음밥 포장해 줄게. 도윤은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 볶음밥 2개를 포장해 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따끈한 볶음밥이 비닐봉지에 담겨 나왔습니다. 가자.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중국집을 나섰어요. 하람이 앞장서서 걸었고 하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윤은 2 아이를 보며 걸었어요.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아이들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와 관련이 있을 리 없어. 하지만 버릇과 반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윤은 답답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하람이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건물은 허름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하람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집은 지하예요. 도윤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반지하였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땅 위에 나 있었고 안은 어두웠어요. 하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연 여자는 나연이었어요. 9년 전 회사에서 쫓겨난 그 여자. 도윤이 사랑했지만 배신했다고 믿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나연은 도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도윤 씨? 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하람이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이 아저씨가 짜장면 사주셨어. 엄마 거 볶음밥도 사줬어. 나연은 아들을 보다가 다시 도윤을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나연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나연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9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옷도 낡았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엔 놀람이 가득했어요. 나연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나연이 작게 말했어요. 도윤은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어요. 낡은 이불과 작은 냉장고 그리고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재무부 사원이었던 나연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결혼했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 분명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연은 도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연은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람아, 하늘아. 안에 들어가서 볶음밥 먹어. 네, 엄마. 아이들은 볶음밥을 들고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나연이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돌아가요. 뭐? 그냥 돌아가 주세요. 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나연아, 대체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이에요. 나연은 도윤을 밀어내듯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연의 태도도 아이들의 존재도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들의 버릇과 반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윤은 무정자증 진단을 떠올렸어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요? 나연아, 가주세요. 제발.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나연의 표정이 너무 단호했습니다. 결국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올라 거리로 나온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반지하 창문엔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도윤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연을 다시 만났다는 것도, 그녀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아이들이 자신과 닮았다는 것도 모두 혼란스러웠어요.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하람의 버릇과 하늘의 반점이 떠나지 않았어요. 나와 똑같은데.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난 자식이 없어. 무정자증이라고 했잖아. 도윤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도윤은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보는 중에도 자꾸 하람과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식탁을 두드리는 버릇과 손목의 별 모양 반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거야. 그냥 우연이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은 자꾸 불안했어요.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으니 자신의 아이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일정 취소해요. 개인 일정이 생겼어요.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일정을 취소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도윤은 차를 몰고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전 그 반지하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마음속에선 자꾸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고 나연의 차가운 표정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반지하 앞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람이었어요. 아저씨. 하람은 환하게 웃으며 도윤을 봤어요. 도윤은 그 웃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안녕, 하람아. 엄마 계시니? 엄마는 일하러 나가셨어요. 저녁에나 오실 거예요. 그럼 너희들만 집에 있어? 네. 하늘이랑 둘이 있어요. 도윤은 걱정이 됐어요. 8살짜리 아이들만 집에 두고 나간다니 나연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네. 하람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도윤이 들어가자 하늘이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도윤을 보고 수줍게 웃었어요. 안녕, 하늘아. 안녕하세요. 도윤은 방을 둘러봤어요.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천장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작고 오래됐고 이불은 얇아 보였어요. 너희 점심은 먹었니? 네. 라면 먹었어요. 하람이 대답했어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8살 아이가 동생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배고프지 않아? 괜찮아요.
하람은 웃었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는 배가 고팠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나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진짜요? 하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먹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돈가스요. 하람이 신나게 말했어요.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돈가스 좋아해요. 그래. 돈가스 먹으러 가자. 도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람과 하늘은 도윤 양쪽에 서서 걸었습니다. 작은 손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가 돈가스를 시켰어요. 아이들은 돈가스가 나오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많이 먹어. 도윤이 말하자 아이들은 포크를 들고 돈가스를 잘라 먹기 시작했어요. 하람은 먹기 전에 또 식탁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람아, 너 왜 식탁을 두드려? 도윤이 물었어요. 하람은 포크를 든 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먹기 전에 하게 돼요. 언제부터 그랬어? 기억 안 나요. 엄마가 옛날부터 그랬대요.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자신도 똑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버릇이 있었어요. 하늘아, 손목 좀 보여줄래?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은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별 모양 반점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도윤은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어요. 아저씨도 있어요. 하늘이 신기한 듯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도윤은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아이들과 식사를 마쳤어요. 식당을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람과 하늘은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도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웃으며 뛰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아팠어요. 내 아이일 리 없어. 무정자증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반지하 문 앞에서 하람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도윤이 웃자 하늘도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또 와요. 그래, 또 올게. 도윤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돌아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나연이었어요.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나연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손엔 무거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연아. 도윤은 9년 만에 그 이름을 불렀어요. 나연은 도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일이에요. 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9년 동안 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은 답답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나연의 표정이 너무 단호했어요. 그럼 내일 또 와도 될까? 왜요? 그냥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나연은 도윤을 빤히 쳐다봤어요. 도윤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오세요.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나연은 대답 없이 계단을 내려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틈만 나면 반지하를 찾아갔어요. 나연은 여전히 경계하며 거리를 뒀지만 아이들은 도윤을 반겼습니다. 하람은 도윤을 보면 환하게 웃었고 하늘은 수줍게 손을 흔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하람, 하늘과 공원에서 놀고 맛있는 걸 사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점점 도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람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하늘은 그림을 그려 보여줬어요. 하지만 나연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도윤이 집에 올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아이들과 놀다가 나연과 마주쳤어요. 나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할 얘기 없어요. 아이들 얘기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밥은 제대로 먹고 있고? 나연은 도윤을 노려봤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도윤 씨는 왜 이러는 거예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9년 전엔 절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나연의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연아, 그땐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증거요? 나연은 비웃듯 웃었어요. 그래요. 증거가 확실했죠. 그래서 전 9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나연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9년 전 나연 씨 횡령 사건 기억하죠?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건 자료 다시 찾아줄 수 있어요? 모든 기록 말이에요. 회장님, 왜 갑자기? 그냥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나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한 그 눈빛이요. 한편 그날 저녁 태성그룹 본부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한기석은 넓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옆에 이동식 부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 부장. 네, 회장님. 한기석이 술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내 세상이 온다. 동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부장, 자네가 내 옆에서 큰일을 하게 될 거야. 하하. 한기석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동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회장님? 자네만 믿는다. 이 부장. 감사합니다. 동식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웃었어요. 그는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틀 동안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습니다. 9년 전 나연의 횡령 사건 기록, 감사팀 보고서,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걸 다시 확인했어요. 서류 더미 속에서 김 실장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김 실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횡령 증거로 제시됐던 계좌 이체 내역의 시간이 묘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나연이 퇴근한 후에 이체가 이뤄진 기록도 있었어요. 회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 하지만 김 실장은 신중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다시 반지하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하람과 하늘을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이들은 도윤을 보면 환하게 웃었고 도윤도 그 웃음을 보며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도윤이 올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나연아, 잠깐만. 할 얘기 없어요. 나연은 도윤이 말을 걸 때마다 돌아섰어요. 도윤은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나연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후 3시쯤 도윤이 반지하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 하늘아. 오빠는? 오빠가 좀 아파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아픈데? 배가 아프대요. 아침부터 계속 아프다고 했어요. 도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람아, 괜찮아? 도윤이 다가가자 하람이 눈을 떴어요.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배가 너무 아파요. 하람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도윤은 하람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일하러 가셨어요. 하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전화번호 알아?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연의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병원 가자. 내가 데려갈게. 진짜요? 응. 빨리 가야 해. 도윤은 하람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하람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도윤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늘아, 같이 가자. 네. 하늘은 재빨리 신발을 신고 도윤을 따라 나왔어요. 도윤은 하람을 안고 계단을 올라 차에 태웠습니다. 하늘도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괜찮아. 금방 병원 갈 거야. 도윤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람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도윤은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도윤은 초조했어요. 제발 괜찮기를.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하람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기요. 아이가 아파요.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도윤은 하람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나요? 아침부터라고 들었어요.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하람의 배를 조심스럽게 눌러봤어요. 하람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서둘러 나가고 곧 의사가 들어왔어요. 의사는 하람을 진찰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열이 났거나 토한 적은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서.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일하러 나갔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람의 배를 다시 눌러봤어요. 하람이 신음을 냈습니다. 일단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빨리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나갔습니다. 하람은 검사실로 옮겨졌어요. 도윤과 하늘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늘은 도윤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오빠 괜찮을까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하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야. 엄마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엄마 연락처 정말 몰라?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연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검사를 마친 하람이 다시 침대에 누워 나왔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하람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아저씨. 응, 하람아. 무서워요. 하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안 무서워. 도윤은 하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람은 도윤의 손을 붙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들고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네. 도윤이 일어섰어요. 의사는 도윤을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하늘은 하람 옆에서 기다렸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와 혈소판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혈액 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귀병일 수도 있어요. 희귀병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구 결손성 면역장애 같은 질환이 의심됩니다. 지금 당장 입원이 필요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단 보호자분께 연락을 해야 합니다. 입원 동의서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도윤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람이가 희귀병이라니.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하람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모습,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윤은 반지하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연을 찾아야 했어요. 하늘아. 도윤은 하늘을 불렀어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옆에 있어줄 수 있어? 네. 나는 엄마를 데리러 갈게. 금방 올 테니까 오빠 꼭 잡고 있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람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나연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빠르게 반지하로 향했어요.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연아.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나연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 씨?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병원이에요. 하람이가 쓰러졌어요. 나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나연은 가방도 챙기지 않고 뛰쳐나왔어요. 도윤은 나연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나연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연은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도윤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하람아. 나연은 하람이 누운 침대 옆으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하람은 엄마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파요. 괜찮아. 엄마 왔어. 괜찮아. 나연은 하람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도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나연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의 엄마예요.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검사 결과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나연은 떨리는 다리로 의사를 따라갔어요. 도윤은 복도에 남아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10분 후 나연이 상담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나연을 붙잡았어요. 나연아. 나연은 도윤의 팔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희귀병이래요. 하람이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대요. 나연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도윤은 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치료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제 혈액형은 안 맞대요. 아빠가 필요하대요. 나연은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눈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검사해 볼게. 뭐라고요? 내가 검사해 볼게. 혹시 모르잖아. 나연은 도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윤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혈액 검사 좀 해주세요. 이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도윤을 쳐다봤어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체열실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빼내며 말했어요.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더 빨리 나올 수는 없나요? 도윤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밀 검사라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람은 입원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병실 문을 열자 나연이 하람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꽉 잡은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구석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연아. 도윤이 조용히 불렀어요. 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검사 끝났어. 내일 결과 나온대.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나연 옆에 섰습니다. 밥은 먹었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쓰러지면 하람이는 어떡해. 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윤은 나가서 김밥과 주스를 사왔습니다. 먹어. 조금이라도. 도윤이 김밥을 건네자 나연은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한 입 베어 물고는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 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아이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게 다예요? 나연이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버릇이랑 반점. 너무 똑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여. 나연은 도윤을 빤히 쳐다봤어요. 도윤은 나연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근데 난 무정자증이잖아. 그러니까 아닐 거야. 그냥.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연은 고개를 돌리며 하람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도윤은 병실 소파에 앉아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하람 침대 옆 의자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하람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나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응, 하람아. 엄마 여기 있어. 물. 나연은 컵에 물을 따라 하람 입에 대줬어요. 하람은 조금 마시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연은 하람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침 9시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과 나연은 동시에 일어났어요. 의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조직적 합성항원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가 도윤을 봤어요. 99.8% 일치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윤은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99.8%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거의 확실합니다. 이식도 가능합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아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정자증이라고 들었는데,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들었는데 99.8% 일치라니요. 나연은 벽에 기대 섰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식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여자이신 도윤 씨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할 수 있어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도윤 씨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람 군의 상태를 안정시켜야 해요. 빠르면 2주 안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언제든 하겠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병실엔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과 나연은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나연아.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람이가 내 아들이야? 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답해줘. 제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도윤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럼 하늘이도 쌍둥이예요. 나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도윤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9년 동안 너 혼자 키운 거야? 네. 왜 말 안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연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작은아버지가. 한기석 본부장이 절 내쫓았어요. 나연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 횡령은 조작이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도윤 씨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기석 본부장이 절 불렀어요.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나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계좌 이체 내역, 조작된 서류, 제 서명까지 전부요. 그럴 리가. 그리고 말했어요. 도윤 씨 곁에 있으면 둘 다 죽는다고. 당장 사라지라고.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임신 사실을 말하면 아기까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구속만 안 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기석 본부장 협박이었어요. 절 완전히 짓밟고 싶었던 거예요. 나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9년 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물을 주워 팔았고 건물 청소일도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어요. 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근데 참았어요. 아이들한테 아빠 있다는 말도 못했어요. 도윤 씨가 위험해질까 봐요.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어요. 나연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알아요. 도윤 씨 잘못 아니에요. 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기석 회장이 다 꾸민 거예요. 도윤 씨도 속은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나연을 봤어요. 무정자증도 거짓말이었던 거야?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조작했을 거예요. 한기석 회장이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죠. 도윤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짓을? 도윤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나연아.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중요한 건 하람이에요. 나연은 하람을 바라봤어요. 도윤도 하람을 봤습니다. 작고 가냘픈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내 아들. 도윤은 천천히 하람에게 다가갔어요.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람아. 도윤이 속삭였어요. 하람이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응, 나야. 도윤은 웃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람은 도윤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하람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나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고쳐줄게. 진짜요? 응. 약속해. 도윤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람은 안심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하람이 먼저였어요. 나연아. 네. 일단 하람이부터 살리자. 그 다음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다음엔 진실을 밝힐 거야. 전부 다. 나연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눈빛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태성그룹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9년 전 나연 씨 횡령 사건 조사 결과 나왔어요? 김 실장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점? 계좌 이체 시간이 나연 씨 퇴근 후예요. 그리고 서류 서명 필적도 조금 다릅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파봐요. 누가 조작했는지 끝까지 찾아내요. 회장님 혹시...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은아버지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도윤은 김 실장을 똑바로 봤어요. 그것도 확인해요.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정자증도 거짓말이었어. 나연을 내쫓은 것도 아이들을 숨긴 것도 전부 작은아버지 짓이야.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참았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였습니다. 하람이 살리고 진실 밝히고 그 다음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간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나연은 여전히 하람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연아. 응? 내일부터 내 검사 시작해. 빨리 하람이 수술하자.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씨. 왜? 고마워요. 나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울 게 뭐야? 내 아들인데. 도윤은 하람을 바라봤어요. 9년 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줄 거야. 약속해. 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은 나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도윤의 마음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폐 기능 검사까지 모든 걸 했어요. 검사실을 오가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지쳤지만 참았어요. 오후 2시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회장님,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도윤과 나연은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서류를 펼쳐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물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도 있으시죠? 네. 어렸을 때부터요. 천식 때문에 폐 기능도 정상보다 낮습니다. 마취 위험도가 매우 높아요. 의사는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조혈모세포 채취 수술 자체는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상태에선 마취가 문제예요. 자칫하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은 알아들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악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나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나연이 소리쳤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로선 권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는 게 다른 기증자요? 도윤이 물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골수은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얼마나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도.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람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제가 합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연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죽으면 어떡해요. 나연아. 하람이도 당신이 필요해요. 죽으면 안 돼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죽어. 약속해.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 해. 내 아들이야. 도윤은 의사를 봤어요.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서류 어디 있어요? 동의서 쓸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2주 후 수술 가능합니다. 그 전에 상태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나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자 나연이 도윤을 붙잡았어요. 도윤 씨, 제발. 괜찮아. 나 안 죽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도윤은 나연을 안았어요. 9년 만에 너랑 아이들 만났는데 이렇게 갈 순 없잖아. 아직 해줄 게 너무 많아. 나연은 도윤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어요. 도윤은 나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하늘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저씨. 하늘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복도에서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도윤이 무릎을 꿇고 하늘과 눈을 맞췄어요. 아저씨, 아프지 마세요. 하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도윤은 하늘을 안았습니다. 안 아파.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우는 거 봤어요. 하늘은 도윤을 꽉 안았어요. 도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늘아, 오빠 살려야 하잖아. 그래도 아저씨가 아프면 안 돼요. 아저씨 안 아플게. 약속해. 도윤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은 한참을 울다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복도 창가에 섰어요. 서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2주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조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요? 18년 전 회장님 부모님 사고 말입니다. 도윤은 숨이 멎었어요. 그게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공장 안전 점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하루 전에 이상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가스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고 전날 밤 공장에 누군가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어요. 누군데요? 김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기석 본부장입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CCTV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전날 밤 11시 한 본부장이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더요? 사고 직후 한 본부장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려 했던 기록이 있어요. 선대 회장님 명의로 된 보험이었는데 수익자가 한 본부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부모님을 죽였어? 도윤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더 조사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절대 작은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날 속였어.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부모님도 죽이고 나연도 내쫓고 내 아이들도 숨기고. 도윤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곧 답을 알았어요. 회사였습니다. 태성그룹의 경영권이었어요. 날 조종하려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람이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엔. 도윤은 결심했어요. 작은아버지를 끝까지 추적하기로요. 그날 밤 도윤은 병실에서 하람을 지켰습니다. 나영과 하늘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하람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하람아, 아빠가 너 꼭 살릴게. 하람은 자는 중에도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지켜줄게. 너도 하늘이도 나연이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태성그룹 본부장실에서 한기석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도윤이 요새 이상해. 한기석이 중얼거렸어요. 옆에 서 있던 이동식 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을 자주 간대. 회의도 빠지고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한기석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조사해봐. 도윤이가 뭘 하는지. 알겠습니다. 동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곧이야. 곧 모든 게 내 거야.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될 거라는 걸요. 2주가 지나면 모든 게 뒤바뀔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 치료를 받으며
몸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렸어요. 천식약을 먹고 영양제를 맞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도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하람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기력도 떨어졌어요. 수술은 이틀 후로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 김 실장은 조사를 계속했어요. 한기석의 과거 행적, 회사 자금 흐름, 18년 전 공장 사고 기록까지 모든 걸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상당히 모였습니다. 김 실장이 도윤에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한 본부장이 워낙 치밀하게 숨겨놔서요. 계속 파봐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술 끝나면 바로 주주총회 소집할 거예요. 그때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수술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찍 병원에 도착해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려 했어요. 빵과 우유를 사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아침 먹자. 도윤의 말이 멈췄어요. 병실엔 나연만 있었습니다. 나연아, 애들은? 나연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봤어요. 도윤 씨, 아이들이 없어요. 뭐? 도윤은 손에 든 빵을 떨어뜨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어요. 화장실도 찾아봤는데.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복도로 뛰쳐나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입원한 쌍둥이 못 봤어요? 아, 네. 보호자분이 데려가셨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보호자요? 누구요? 할아버지라고 하시던데요. 1시간 전쯤 도윤은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60대 중반쯤? 정장 입으셨고, 아, 명함 주셨는데 어디 갔지? 간호사가 명함을 뒤적거렸어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아버지. 도윤은 뒤돌아 병실로 뛰어갔어요. 나연아, 작은아버지가 애들 데려갔어. 뭐라고요? 나연은 비명을 질렀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비서, 한 본부장 지금 어디 있어요? 본부장실에 안 계십니다. 아침 일찍 외출하셨다고. 차량 위치 추적해요. 지금 당장.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즉시 전화를 끊었어요. 도윤은 나연을 붙잡았습니다. 나연아, 진정해. 찾을 거야. 애들이, 우리 애들이. 나연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도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꼭 찾아올게. 약속해. 5분 후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차량 위치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쪽입니다. 정확한 위치, GPS 신호 추적 중입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도윤은 나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가자. 애들 찾으러 가자. 두 사람은 병원을 뛰쳐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이 보낸 위치를 따라 빠르게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나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쥐고 악셀을 밟았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게. 1시간을 달려 파주 외곽에 도착했어요. 낡은 공장 지대였습니다. 김 실장이 다시 전화했어요. 회장님, 신호가 멈췄습니다. 폐공장 근처입니다. 주소 보내요. 도윤은 주소를 받아 그곳으로 향했어요. 폐공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녹슨 철문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여기야. 도윤은 차에서 내렸어요. 나연도 따라 내렸습니다.
나연아, 여기 있어. 위험해. 싫어요. 같이 갈 거예요. 나연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장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도윤이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람아, 하늘아. 도윤이 소리쳤어요. 메아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공장 안은 어두웠어요. 햇빛이 깨진 천장으로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도윤과 나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아, 나연도 소리쳤어요. 그때 안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늘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소리나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작은 창고 안에 하람과 하늘이 밧줄에 묶여 있었어요. 애들아, 도윤은 달려가 밧줄을 풀었어요. 손이 떨려서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나연도 달려와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아이들이 풀려났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은 울면서 도윤과 나연을 안았어요. 도윤은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무서웠어요. 하람이 울먹였어요. 도윤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아빠가 있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참 즐기네. 도윤은 아이들을 나연에게 맡기고 돌아섰어요. 건달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어요. 누가 시켰어? 도윤이 물었어요. 건달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알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당해. 건달들이 다가왔어요. 도윤은 아이들을 지키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연아, 애들 데리고 나가. 도윤 씨, 빨리. 나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출구 쪽으로 뛰었어요. 건달 한 명이 막으려 했지만 도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건달이 도윤을 밀쳤어요. 도윤은 비틀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내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 도윤은 옆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어요. 누군가 버려둔 것 같았습니다. 건달들이 웃었어요. 골프채? 웃음내. 첫 번째 건달이 주먹을 날렸어요. 도윤은 골프채로 팔을 쳤습니다. 건달이 신음하며 물러섰어요. 이 새끼가. 두 번째 건달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려쳤어요. 도윤은 골프채로 막았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윤은 옆으로 돌며 건달의 종아리를 쳤어요.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건달이 뒤에서 도윤의 등을 쳤어요. 도윤은 앞으로 쓰러졌어요. 골프채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윤 씨, 나연이 소리쳤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빨리 나가. 네 번째 건달이 도윤의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도윤은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크흑.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도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네. 아이들이야. 도윤은 골프채를 다시 집어들고 휘둘렀어요. 필사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팔을 쳤고 또 한 명의 다리를 쳤어요. 건달들이 물러섰어요. 이 미친놈.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경찰이다. 나연이 오면서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건달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도윤은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도윤 씨, 나연과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도윤은 쓰러지기 직전 나연이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애들, 무사해? 네, 무사해요. 다행이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부상자 있어요. 구급대원들도 함께 들어왔어요. 도윤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회장님, 범인들은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보고했어요. 차량 번호 확인해요. 도윤은 가까스로 말했어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김 실장이 전화했어요. 회장님, 차량 소유주 확인했습니다. 누구예요? 나연이 대신 받아 물었어요. 한기석 본부장 명의입니다. 나연은 얼굴이 굳었어요.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작은아버지 차례요. 도윤은 눈을 떴어요.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역시 작은아버지였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김비서. 도윤이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네, 회장님. 주주총회 준비해요. 최대한 빨리. 회장님 상태가 상관없어요. 수술 끝나는 대로 바로 소집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번엔 끝장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아버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끝낸다.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도윤의 마음속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희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요. 도윤은 하람을 바라봤어요. 나연도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람아, 하늘아.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하람과 하늘은 눈이 커졌어요. 아빠, 뭐?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안해. 이제야 알게 돼서. 하람이 울면서 도윤을 안았어요. 아빠. 하늘도 울며 달려와 안겼어요. 도윤은 아픈 몸을 참으며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의사들이 재빨리 검사를 진행했어요. 엑스레이와 CT 결과 갈비뼈에 금이 갔고 내부 출혈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연에게 말했어요. 이 상태로 마취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나연이 소리쳤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연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술? 언제 하죠? 의사가 들어가자 도윤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태론. 제 아들이에요. 각서 쓸게요.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 책임 안 물을게요. 도윤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으로 잡겠습니다. 그날 밤 나연은 도윤 병실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도윤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어요. 도윤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자 하늘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빠, 아프지 마세요. 도윤은 하늘을 안았어요. 안 아파. 금방 올게. 하람도 아빠를 꽉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하람아. 도윤은 아이들에게 키스하고 나연을 봤어요. 나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나연아. 나연이 도윤 품에 안기며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 씨, 9년 동안 혼자 기다렸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힘들 때마다 당신 얼굴 떠올리며 버텼어요. 나연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어요. 이제야 드디어 내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아이들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나연은 도윤을 더 꽉 안았어요. 제발, 제발 살아 돌아와요. 당신 없으면 전 못 살아요. 하람이도 하늘이도 우리 모두 당신이 필요해요. 도윤 씨, 살아 돌아와요. 꼭, 제발. 도윤도 눈물을 흘리며 나연을 안았어요. 갈게. 꼭 돌아올게. 우리 이제 막 시작인데 어떻게 가겠어? 도윤은 나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키스했습니다. 나연도 도윤에게 키스했어요. 회장님, 시간입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연은 손을 잡으며 복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나연은 손을 놓아야 했어요. 꼭 돌아와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람과 하늘도 엄마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수술실 안 도윤은 차가운 조명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제가 꼭 살아야 해요. 밖에 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취과 의사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취제가 들어갔어요. 도윤은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집도이가 조심스럽게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상태가 불안정했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90 아래입니다.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취과 의사가 재빨리 약을 투여했습니다. 호흡 보조 강화합니다. 의사들은 긴장했지만 집도인은 침착하게 수술을 이어갔어요. 복도에서 나연은 바닥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람과 하늘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나연은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졌어요. 나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나연은 숨을 멈췄어요.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람과 하늘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살았어. 나연은 울면서 웃었어요. 아이들도 울면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취 성공했고 회장님도 무사히 마취에서 깨어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분 후 도윤이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나연과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도윤 씨, 나연이 손을 잡자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연아, 돌아왔어. 네, 돌아왔어요. 나연은 도윤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아빠, 하람과 하늘도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하람아, 이제 나을 수 있어. 진짜요? 응. 아빠가 잘 버텼어. 하람은 울면서 웃었어요. 하늘도 아빠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도윤은 가족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실장이 찾아왔어요.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주주총회는 2주 후로 소집했습니다.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번엔 끝장을 본다. 이틀 후 하람의 수술도 성공했습니다. 도윤의 조혈모세포가 하람에게 이식됐어요. 하늘이 도운 탓일까요? 힘든 수술을 이겨낸 도윤의 아들인 하람이. 그 어린 소년도 아버지처럼 무사히 잘 견뎌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하람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하람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나연이 옆에 앉으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작은아버지만 남았어. 응. 주주총회에서 끝낸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병실에서 회복에 집중했어요. 갈비뼈 골절 부위가 아물고 있었고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어요. 도윤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거든요. 회장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옆 병실에서 하람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조혈모세포가 하람의 몸에 잘 적응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빠, 하람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윤은 활짝 웃으며 하람을 안았어요. 하람아, 많이 좋아졌네. 네,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대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도윤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늘도 뒤따라 들어와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집 가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나연이 병실로 들어오며 웃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틀 후면 퇴원 가능하대요. 다행이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나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자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주주총회 준비 어떻게 됐어요? 3일 후 오후 2시로 확정했습니다. 주요 주주들 모두 참석 확정이고요. 작은아버지는 참석한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십니다. 도윤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렇겠죠. 날 몰아낼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회장님, 증거는 상당히 모았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18년 전 공장 사고 기록, CCTV 영상, 보험금 수령 내역, 9년 전 나연 씨 횡령 조작 흔적도 찾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김 실장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정황 증거는 충분한데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합니다. 한 본부장께서 워낙 치밀하게 숨기셔서.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걱정 마세요. 준비돼 있습니다. 네. 주주총회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증거를요. 김 실장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김 비서 고생 많아요.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저 멀리 보였어요. 아버지, 이제 복수할 수 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18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태성그룹 본부장실에서 한기석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드디어구나. 한기석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책상 위엔 주주총회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윤이 회복 중이라 주주총회 못 나올 거야. 그럼 난 이사회를 장악하고. 한기석은 웃었어요. 옆에 이동식 부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부장. 네, 본부장님. 자네가 준비한 자료 완벽하지? 물론입니다. 동식은 짧게 대답했어요. 한기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이야. 18년을 기다렸어. 한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형님, 미안하지만 이젠 내 차례야. 도윤이도 이제 끝이고. 동식은 한기석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도윤과 하람은 퇴원했어요. 나연과 하늘이 휠체어를 밀며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집에 가요? 하람이 신나게 물었어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집에 가자. 하지만 도윤의 눈빛엔 다른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도윤은 김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김 비서, 내일 오전 회사로 갈게요. 회장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주주총회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나연을 봤어요. 나연아, 내일 회사 가야 해. 괜찮겠어요? 응. 이제 끝낼 시간이야. 나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도 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은 도윤을 보고 놀랐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김 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도윤은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18년 전 공장 사고 기록, 한기석의 공장 출입 CCTV, 보험금 수령 기록, 9년 전 나연 횡령 조작 증거, 무정자증 진단서 조작 증거, 회사 자금 흐름 분석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김 비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본부장께서 끝까지 부인하실 겁니다. 정황 증거만으론. 걱정 마세요. 도윤은 파일을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결정타를 날릴 겁니다. 김 실장은 도윤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자료를 점검했어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18년의 한을 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나연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나연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람과 하늘은 신나게 떠들었고 나연은 웃으며 밥을 먹였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어요. 아빠, 내일 회사 가요? 하람이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언제 와요? 저녁엔 올 거야. 그럼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진짜요? 응, 약속해. 하람과 하늘은 신나게 박수 쳤어요. 나연은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긴장돼요? 조금.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잘 될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고마워. 도윤은 나연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18년의 한이 풀립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나연의 억울함을 풀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내일 지켜봐 주세요.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어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 나연이 뒤에서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잘 될 거예요. 응, 오늘로 끝이야. 도윤은 나연을 안았습니다. 하람과 하늘도 방에서 나와 아빠를 안았어요.
아빠 힘내요. 고마워, 애들아. 도윤은 아이들에게 키스하고 집을 나섰어요. 오전 10시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주요 주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기석은 이미 앞쪽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옆에 이동식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주주들이 일어섰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인사했어요. 한기석은 도윤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많이 회복됐구나. 덕분에 괜찮습니다. 작은아버지. 도윤은 자리에 앉았어요. 김 실장이 뒤에 섰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됐어요. 의장이 회의를 열자 한기석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한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한기석은 일어서서 주주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중요한 안건을 제기하려 합니다. 현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어요. 도윤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회장님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일주일 이상 회사를 비우셨죠. 이는 경영 공백을 의미합니다. 한기석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게다가 최근 몇 년간 회사 실적이 정체됐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기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회장 교체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부장님, 도윤이 일어섰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한기석은 도윤을 봤어요. 뭔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도윤은 김 실장에게 눈짓했어요. 김 실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18년 전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공장 사고입니다. 화면에 오래된 CCTV 영상이 떴어요. 한기석이 굳었습니다. 사고 전날 밤 11시 작은아버지께서 공장에 들어가신 기록입니다. 주주들이 화면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이건 보험금 수령 기록입니다. 제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 수익자는 작은아버지셨죠. 한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아, 그건 점검차 들어간 거야. 9년 전 선하연 씨 횡령 사건도 있습니다. 도윤은 또 다른 자료를 보였어요. 계좌 이체 시간이 나연 씨 퇴근 후입니다. 조작된 증거죠. 주주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제 무정자증 진단서도 조작됐습니다. 최근 DNA 검사 결과 제 아들이 확인됐으니까요. 한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증거가 부족해. 정황일 뿐이야. 도윤은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죠. 도윤은 한기석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요. 도윤은 한기석 옆에 이동식을 가리켰어요. 본부장님 옆에 이동식 부장이 할 말이 있나 본데요. 한기석은 고개를 돌려 동식을 봤어요. 주주들도 모두 동식을 쳐다봤습니다. 이 부장, 동식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본부장님 10년 동안 옆에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기석의 입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동식은 USB를 김 실장에게 건넸어요. 스크린에 파일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한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을 죽인 건 어쩔 수 없었어. 회사를 내가 가져야 했으니까. 도윤이도 곧 처리할 거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한기석은 동식을 노려봤습니다. 이동식 이놈. 한기석의 주먹이 떨렸어요. 난 널 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했어. 10년 동안 믿었다고. 동식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를 세운 것뿐입니다. 한기석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감히 내가 날 배신을 해. 도윤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사실 이동식 부장은 제 대학교 친구입니다. 주주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10년 전 입사할 때 부탁했죠. 절대 내 친구라고 말하지 마. 언젠가 내가 날 도울 일이 있을 거야 라고요. 도윤은 한기석을 봤어요. 그리고 1년 전 제가 작은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동식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한기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하하하하. 주주들은 놀란 표정으로 한기석을 봤습니다. 한기석은 웃다가 멈췄어요. 졌네. 내가 졌어. 한기석은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두 비웃던 내가 사실 제일 바보였구나. 한기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8년을 계획했는데 10년 동안 옆에 있던 놈이 다 기록하고 있었다니. 한기석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허무하네. 정말 허무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기석 씨 살인 교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한기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한기석이 끌려가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기석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끌려갔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어요. 도윤이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로 회사에 누를 끼쳐서요. 주주 한 명이 일어났어요. 회장님, 잘못은 한 본부장에게 있습니다. 회장님은 회사를 지키셨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박수를 쳤어요.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동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동식아, 정말 고마워. 도윤은 동식의 손을 잡았어요. 10년 동안 힘들었지? 아닙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지내. 네, 회장님. 동식은 웃으며 나갔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수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 시간, 도윤은 나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연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하람과 하늘이 달려왔어요. 도윤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연이 다가와 도윤을 안았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도윤은 가족을 꽉 안았습니다. 18년의 한이 풀렸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 날 도윤은 반지하를 찾아갔습니다. 나연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연아. 응?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나연은 도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도윤은 나연을 꽉 안았습니다. 9년 동안 고생 끝났어. 이제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요. 하람과 하늘은 신나게 박수를 날랐어요. 차에 짐을 싣고 도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하람과 하늘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와,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방이 4개나 되는 집이었어요. 와, 이게 아빠 집이야? 하람이 소리쳤어요. 우리 아빠 부자네. 하늘도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어요. 하람아, 하늘아. 응? 아빠는 돈이 많아. 큰 집도 있고 차도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희가 없으면 부자도 다 소용없어. 너희가 아빠한테 전부야. 도윤은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이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하람과 하늘은 아빠 품에서 울었고 나연도 함께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가족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9년 동안 몰라서 미안해. 됐어요. 이제 우리 함께니까. 나연이 속삭였어요. 네 식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도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부로 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저는 새로운 일을 하려 합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제 아들이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다행히 완치됐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람 희귀병 어린이 재단을 설립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치료받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윤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8년 동안 짊어졌던 회사라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만 남았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 그리고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도윤은 나연을 봤어요. 이제 가평으로 가자. 응. 도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평 선산에 수목원을 만들었습니다. 넓은 숲속에 길을 내고 나무를 심었으며 아픈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벤치를 놓고 작은 놀이터도 만들었습니다. 희귀병 어린이와 가족은 무료입니다. 입구에 팻말이 세워졌어요. 도윤은 이곳을 하람숲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평 수목원 한가운데 작은 집이 있었어요. 도윤과 나연, 하람과 하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빠, 축구하자. 하람이 공을 들고 뛰어왔어요. 건강하게 자란 하람은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도윤은 하람과 함께 잔디밭으로 나가 공을 차며 뛰어다녔습니다. 집안에선 하늘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맑은 소리가 숲속에 퍼졌고 나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웃었어요. 오후 3시쯤 수목원에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아이도 있었고 목발을 짚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람아.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고 하람은 달려가 친구들을 안았습니다. 오늘 뭐하고 놀까? 축구해요. 그네 타요.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도윤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옆에 한 어머니가 앉았어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런 곳을 만들어주셔서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제 아들도 아팠어요. 그 고통을 아니까 돕고 싶었습니다. 하람이 완치됐다면서요? 네. 기적 같은 일이었죠. 도윤은 하람을 바라봤어요. 친구들과 공을 차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다른 아이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고 도윤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수목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과 나연은 산책로를 걸었어요. 하람과 하늘은 앞서 뛰어갔습니다. 여보. 나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도윤은 나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9년 동안 헤어져 있었잖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 저도 그래요. 나연은 도윤에게 기댔어요. 숨어서 만났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니. 미안해. 진작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고 도윤은 나연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연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엄마, 빨리 와. 하람과 하늘이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녁,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나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하람과 하늘이 숟가락을 들었고 하람이 먹기 전에 식탁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도윤과 똑같은 버릇이었어요. 도윤은 하람을 보며 웃었어요. 하람아, 축구선수 되고 싶다며? 응, 나 진짜 잘하거든.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지. 응, 아빠도 같이 해줘. 물론이지. 하늘이 끼어들었어요. 나는 피아니스트 될 거야. 그래, 하늘이 피아노 정말 잘 치더라. 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애들 꿈이 다 있네. 당연하지. 우리 애들인데. 도윤은 가족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밖으로 나갔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나연이 나와 옆에 섰어요. 여보, 뭐해요? 그냥 생각하고 있어. 무슨 생각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복수는 했지만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건 아니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님이 원하셨던 거겠지? 나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고마워, 나연아. 나한테 와줘서. 저도 고마워요. 날 찾아줘서.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서 있었어요. 여보, 응?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평생. 도윤은 나연을 안았어요. 집안에선 하람과 하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강이 흐르는 가평숲 속 작은 집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도윤은 집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네 식구의 집이다. 도윤은 나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봄바람이 숲을 지나갔고 나무들이 살랑거리며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하람숲은 평화로웠습니다. 그곳엔 사랑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18년의 한을 딛고 9년의 오해를 풀고 도윤과 나연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식구는 영원히 함께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9년 만에 행복을 되찾은 이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대찬인생 TV였습니다.